안녕하십니까. PT박의 웰빙 스토리. 이번 시간에는 문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또는 시술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 현재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치료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눈으로 보는 시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서 보는 법, 냄새를 맡는 법, 그 다음에 한의사의 경우에는 진맥을 하는 법, 그런 것도 이제 이 진단법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환자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하는 환자의 답변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학 상식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문진법입니다. 문진은 보통 환자의 상태의 그 일반적인 정황을 질문하는데 환자의 답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술자, 의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정보의 양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나이별, 즉 어린아이들, 청소년, 또 중년, 또 노년기 이런 나이대별로 질문이 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남녀, 성별을 구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많은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그 기왕력, 과거에 알았던 병이라든지 그런 가족력 같은 병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술자가 환자의 그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그 문진의 신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를 물어보는 문진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10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1문은 한열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인데요. 찰한, 그 뜨거운 열, 그 한열, 환자가 몸이 찬지, 열이 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질문이고, 또 이렇게 이마라든지 피부를 만져봐서 열을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증과 허증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증에 속하는 것이 음성, 허증에 찬 기운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모두가 이 겉과 속이 모두 찬 것인지, 아니면은 열증이 있다면 그 열이 이 피부에 나오는 열하고 몸 내장부에 나오는 열하고 모두 같은 열인지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1문은 한열에 대한 문진이고요. 2문은 발한, 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의 어느 부분에서 땀이 나는지, 아니면 땀이 없는지, 오한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발한도 스스로 나오는 자한이 있고 또 도한이 있고
이게 식은땀 같은 거, 전한, 두한, 반신한, 몸 반쪽에서만 나는 거, 위에서만 나는 거, 그 다음에 수족한, 발 아래에서만 나는 거. 이런 이 땀으로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만, 하초에만 땀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신양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그 장부에 허와의 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을 이제 추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문지는 그 두통과 신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두통은 보통 두통이 어느 쪽 두통인지, 그러니까 후두통인지, 전두통인지, 편두통인지, 그리고 정수리에 있는 두통인지, 여기에 따라서 좀 두통이 좀 세분화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신체 그 통증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 자신이 통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임상적으로는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자각 증상의 하나가 통증인데, 이런 통증이 환자가 얘기하는 통증이 당긴다든지 묵직하게 누른다든지 시린 통증이라든지 저린 통증이라든지 날카로운 그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통증을 환자가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병증을 해석할 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도 아울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수면 상태는 어떤지, 잠을 깊숙이 잘 자는지, 아니면은 얕게 천면인지, 이렇게 잠은 많이 자는데도 자는 것 같지 않다든지, 이런 수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는 대소변과 월경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변하면은 변비가 있는지, 며칠에 한 번 정도 하는지, 또는 설사를 하는지, 변의 색상은 어떤지, 그리고 변의 경도는 어떤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소변의 양도, 성인들은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것으로, 이게 임상상 집계가 되어 있는데,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양은 어떤지, 색상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매월 월경의 그 주기는 규칙적인지, 이렇게 갈수록 늦어지는다든지, 좀 빨라진다든지, 그 다음에 월경의 색상은 어떤지, 월경 양은 어떤지, 대하증은 없는지, 이런 것도 반드시 문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진을 해야 할 내용 중에 음식과 음료와 이런 음식사를 잘 먹고 마시는지, 그 중에서 식욕은 어떤지, 먹고 싶어서 먹는 경우가 있고 마지못해 먹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음식을 입에 대기도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량은 어느 정도나 먹는지, 보통 성인의 경우는 밥 한 공기라든지 그 정도는 식사를 하는데 그 정도를 식사를 하는지, 그리고 음료의 경우 이 물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먹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변량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좀 소소한 질문도 진단하는데, 병증을 찾고 진단하는데 아주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소하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가 중에 6번째 육문은
가슴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호흡은 양호한지, 숨은 고른지, 숨을 쉴 때 통증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가슴을 누르는 협심통은 없는지, 또 이게 숨을 크게 쉬고 그럴 때 가래, 객담은 어떤지, 만약에 객담이 있다면은 그 가래의 색깔은 어떤지, 노란지, 진노란지, 빨간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슴 상태, 호흡 상태,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가 중에 7문, 7번째의 그 질문은 음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 환자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음성이 아주 맑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애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목이 쉬어서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에 가래가 가득 차서 걸걸거리는 그런 음성이 나는 경우도 있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또 마른 기침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까지도 잘 체크를 해서 이 질문량이 많을 때는 이런 노트에다가 메모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문가 중에 8번째는 갈증에 대한 그 질문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증이 많이 나는지, 그 다음에 물은 어느 정도나 마시는지, 그리고 입이 아주 쓰고 텁텁하고 그런 증상이 있는지, 그러한 것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신문가 중에 9번째는 병력에 대해서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병력은 과거에 본인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약에 대해서 부작용은 있었는지, 그런 그 병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이와 유사한 병을 겪은 그 가족이 있는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그런 가족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증상이 처음 아팠는지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이런 병이 앓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신문가 중에 마지막 10번째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 이 병이 맨 처음에 생겼던 그 조기의 정황, 현재 그 시대적인 환경, 또 환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런 병이 생겼던 원인, 그런 것들을 또 질문하셔야 하고요. 그런 그 시발 원인이 지금 현재 증상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환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청취를 해서 그 문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 문진은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 정통적인 이런 10개 항목들,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항목들을 쉽게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침요법을 하면서 이렇게 진단법을 복잡하게 배워야 하느냐,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침을 하든 정통침을 하든 한약을 하든 양양을 하든, 그리고 이 수기로서 이 병을 고치든 치료 방법은 많을 수 있지만 병의 원인이나 그 현재 병의 증상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병의 원인과 증상을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자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훌륭한 치료에 임하려면 반드시 문진이 아주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 문진과 아울러 이 뭐 촉진이라든지 뭐 절진, 진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자의 피부 상태, 귀 상태 이런 거를 시진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 신문가 그런 세부적인 그런 신문가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이제 그 나열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은데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깊숙한 그런 이 문진법에 대한 학문을 다루기에 매우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는 서적을 구입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이 밖에도 이제 문진에 대해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은 그 환자의 습관, 뭐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습관하고 환자의 정신 상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심성,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이게 발병돼 있는 어떤 병증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몸에서 풍기는 채취, 뭐 누린내, 비린내,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암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 그것도 채취도 놓치지 마시고 그다음에 환자의 직업, 생활 수준, 뭐 이러한 것들도 진단을 할 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의 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잘 관찰하고 잘 묻고 잘 촉진해서 그 환자의 증상을 잘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알아낸 내용에 대해서 종합해서 뭐 작은 치료나 아주 뭐 복잡한 병증이나 치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진법은 상식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습득하시고 한번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반복해서 청취하시고 이렇게 진단법을 잘 해놓으시면은 이침요법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정통침, 수기, 한약 뭐 이런 모든 그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열심히 이 진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내용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글도 해드리고 제가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다른 전문 서적을 찾아서라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을 잘 해서 좋은 건강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고 저 또한 보람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요. 앞으로 좀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웰빙 스토리의 PT박이었습니다.